안녕하세요, 보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송 팀장입니다. 오늘 뭐 하려고 그랬지, 내가? 지금 적혀있네. 스튜어디스. 잠깐 혹시 나갔었어. 2주 염자 합의금으로 네. 500 받았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엄청 잘 받았는데 엄청 잘 받으셨네. 700을 받으면? 500이 잘 받은 거면 700은 더 잘 받은 거죠. 소득이 높으신 분이신가? 그게 나와요? 이런 생각 안 들어? 그러니까 소득이 엄청 높으신 분이신가? 아니, 소득이 높아도 한 달에 소득 1000만 원 해봐야 취업수는 얼마나 되겠어? 500. 900을 받으면? 뭐 500도 잘 받은 거고 700도 잘 받은 거니 900은 더 잘 받은 거죠. 디스크로도 900은 받기가 좀 힘든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령노임에 있는 분들이 디스크로 900 받기도 힘들거든요. 와, 씨, 어떻게 받은 거야? 방법 좀 알려줘. 막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달라붙을 거예요. 그쵸. 밑에 뭐 댓글들 달리고 막 쪽지 보내시고 이러겠죠. 저번에 뭐 카페에 누가 700 받았다고 글을 이렇게 썼더니 밑에 댓글이 막 어마어마하게 달리더라고요. 그 다시 글 쓰셨잖아요. 쪽지 보내지 마시라고. 방법 좀 알려달라고. 뭐 합의금 많이 받고 싶은 거야. 뭐 사람이면 당연히 뭐 누구나 그죠, 다.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왜냐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 보상은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아싸 개이득 이건 나이로 환자뿐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승무원분이 900만 원을 받으신 거예요. 총팀장님 이제 스튜어디스에 대해서 조금은 잘 아실 테지만 스튜어디스 14년 차면 14년 차면 네. 거의 사무장급이실 것 같은데. 그쵸. 거의 사무장급이시죠. 사무장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잘 아는 분이에요. 제가.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사건을 진행을 하셨던 분도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린 적도 없어요. 근데 혼자서 스스로 보험사랑 합의를 해서 900만 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승무원 14년 차시면 네. 우선 소득이 엄청 높으실 거잖아요. 근데 소득이 백날 높으면 뭐해? 입원을 3일뿐이 안 했는데. 3일밖에. 그렇죠. 나머지 다 통원치료예요. 그러게 합의금 어떻게 그렇게 받으셨지? 그쵸.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제 우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튜어디스 14년 차. 그냥 발음이 꼬이시면 저처럼 그냥 승무원이라고 하세요. 나 영어로 하고 싶어서 그래. 스튜어디스 14년 차. 월 평균 소득이 한 600 정도. 유턴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그대로 달려와서 충돌을 했던 내용. 그래서 과실은 없었어요. 그러면 맞은편에서 이렇게 달려와서 박았으면 네. 사고 규모는 좀 크셨던 편인가 보네요. 아끼던 차량을 폐차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폐차 정도면 그래도 사고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라는 거죠. 병원에는 2박 3일 입원을 하셨고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최종 진단은 2주 염자였었어요. 근데 사고 규모에 비해 많이 안 다치셨네요. 다행스럽게. 정말 다행인 거죠. 그런데 이 사고가 3월 달에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올해 3월 달에. 올해 3월. 네. 그러면 한참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시국에 국제선 승무원이에요.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갔다 오면은 난리 나죠. 격리해야 또 돼. 격리가 되죠. 근데 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내가 비행기 타는 걸 포기를 하거나 치료를 포기하거나. 근데 몸은 아파요. 힘들어요. 비행기를 타고 내가 뭔가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휴직을 하게 된 거예요. 치료를 포기하고 비행기를 타기에는 몸이 너무 힘드셔서. 그렇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치다 보니까 휴직을 하게 되시고 그 휴직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일을 못하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때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승무원들은 뭐 공식적으로 6개월까지는 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까지 가능하면 그래도 꽤 오래 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그 6개월 휴직을 다 써버리면은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쉴 수가 없어요. 이번에 다 쓰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병가 땡겨 쓰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택 휴직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뭐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여행업이니까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국제선이 못 나가니까 뭐 그런 거 쓰고 막 쓰고 해가지고 불이익이랑 불이익은 당하면서도 그렇게 다 써가지고서 어떻게든 휴직을 했어요. 그렇게 휴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합의를 하자고 했겠죠. 그랬겠죠. 이분이 잃게 된 손해가 거의 2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휴직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휴직을 거의 6월 말까지 하셨으니까 총 한 4개월 정도를 휴직을 한 거예요. 잃게 된 손해가 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입원은 2박 3일뿐이 안 했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나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상담하면 저희는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뭐 200에서 300? 300에서 400? 어쨌든 2주 염자니까. 그렇죠. 입원을 오래 하신 것도 아니고 통원 치료를 오래 받으셨다 하더라도 뭐 하루 8,000원이 다고. 8,000원이 다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울한 답변만 들었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러한 손해들, 다 특별 손해들.
특별손해들은 사실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니까 뭐 그것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얘기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분이 합의금 9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우아할 거예요. 많이 받았네. 그쵸. 그죠? 근데 이분은 6개월 동안 휴직을 함으로 인해서 진급 누락됐어요. 동기들은 다 진급을 하는데 자기는 진급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동기들한테 이제 굽신굽신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동기들은 괜찮아 그래도. 그렇지. 동기들은 괜찮은데 후배들한테도. 후배들. 승무원이 약간 상하관계가 좀 강한 편이잖아요. 그런 직군이다 보니까. 뭐 제가 승무원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요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주요 업무에서 3년간 배제가 된대요. 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네. 그건 너무 심했다. 3년 중에서도 2년 동안은 완전 배제. 그리고 나머지 1년 동안에는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휴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이거를 금액적으로 얼마를 환산할 수 있을까요? 그 금액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는 손해라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리해고 1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요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그렇죠. 항공업계 다 어렵고. 어려우니까. 그렇죠. 다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요새 뉴스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한창 코로나 초반 때는 승무원분들 많이 그 명예퇴직 뭐 이렇게 당하셨다고. 네, 그냥 유턴 한번 했을 뿐인데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물론 합의금을 9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금액만 보고 와 합의금 많이 받았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퇴사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900만 원을 받았어도 이게 충분한 보상은 아니네요. 엊그저께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권고사직 당하면은 실업급여 받으면 되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웃는 게 아니더라고. 그쵸. 14년 동안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이거를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14년 동안 일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다 무너져서 평범한 주부로 돌아가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송 팀장님은 900만 원을 준다고 그러면은 납득이 되겠어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900만 원으로 부족하죠. 그렇죠. 전혀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저도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많이 되고 안타까운 경우가 이런 케이스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합의금을 900을 줬을 거예요. 이 그 보험사 담당자분도 이제 승무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셨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 합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는 잘 모르고 최종적으로 보험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그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평상시에 말도 되게 잘해요. 말도 잘하고 조곤조곤 할 말을 하시는 분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담당자한테 어필을 잘하고 설명을 잘 했을 거예요. 그 담당자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원하냐 했을 때 1000만 원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자가 그럼 100만 원만 빼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럼 900을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이번 휴업 손해금도 크지 않고 통원 치료비도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자 향후 치료비로 보험사에서 맞춰주는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죠. 사실 합의금 뭐 누구 많이 받았네, 누군 적게 받았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어떤 분들은 뭐 합의금 많이 받은 거 자랑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는 사실 여러 가지 케이스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저 케이스에서 합의금을 저만큼 받았다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저거는 저것뿐이 못 받았다고 하는 케이스들도 있고, 분명히 있어요. 다 있긴 있는데, 그냥 말을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고민돼요. 이런 케이스들은 항상 고민돼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선에서는 이렇게뿐이 안 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이런 사건들이 대표적인 케이스,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교통사고 합의금 제가 맨날 정답이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약관에서 뭐 이렇고 뭐 법원 가면 이렇고 뭐 이게 뭐가 중요해? 잃게 된 손해는 이건데 다 보상이 안 되는데. 피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이 사고 전으로 그냥 돌아가고 싶다. 합의금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저희는 많이 보죠. 교통사고로 인해서 진짜 꿈을 이루신 분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목만 보면은 와 합의금 많이 받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